경준아. 자,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는 아는 내용이다, 그지? 최대 최소 정리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 뭐 이런 함수가 있었다 치자. 그래서 여기 값이 이제 여기는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 x 값이 1이에요. 그럼 여기 x 값이 뭐 하지? 3이에요. 최대값 여기 y 값이 뭐 4고 여기가 뭐 하지? 8이다 이렇게 해볼게.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4. 최대값은? 8. 예? 당황스럽네. 8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여기 8이 없어 여기. 최대값 알 수 있을까? 7.99999 할래? 이런 상황에는 최대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대값 없습니다. 이 최대값 없습니다. 최대값 없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가 연속이다라는 의미에서 얘가 만약에 내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까지 이렇게 값이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최대값 읽어보세요 하면 여기, 최소값 읽어보세요 하면 여기 값을 읽겠지? 그죠? 이해합니까? 근데 이제 고1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 만약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뭐 2고요. 이때가 뭐 3이에요. 이렇게 해봅시다. 최소값 얘기해 보세요. 2. 최대값. 또 낚였죠? 자, 얘는 색칠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구간 자체에서 여기를 이렇게 뚫어 놓은 상황인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뚫었다, 여기 값을 안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x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러면 3보다 작을 때 2.99999일 때 할 거냐? 그럴 순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등호가 없다면 나는 최대값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고1 때 배웁니다. 이미 한번 배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를 구간으로 나타내보자 하면 얘는 닫힌 구간에서 1, 3 해서 여긴 열린 구간이 되겠죠. 이러면은 최대값과 최소값 둘 중에 둘 다 읽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여야 하고요. 연속이어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2차 함수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연속이 아니라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럼 최대값 읽어보세요 하면 읽을 수 있겠어? 아니요. 여기 원래는 여기 꼭지점에 좌표를 읽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기 뚫렸어. 최대값 읽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연속이어야만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야만 여기 값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연속 함수일 때여야 하고 닫힌 구간일 때여야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리고 열린 구간일 때는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속 함수일 때 그리고 닫힌 구간일 때는 그러면 무조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여기 적어놨죠. 포인트가 지금은 연속이어야 하고 닫힌 구간이어야 한다라는 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에어컨이 안 켜졌다. 별거 없다 이건. 간단하다 이거는. 그래서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 fx 나와 있는 fx는 지금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죠? 2차 함수는 무슨 함수죠?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죠. 근데 주어진 구간이 뭐예요? 닫혔어요? 열렸어요? 닫혔어요. 그럼 최대 최소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꼭지점에 x좌표 찾으세요. 예?
2분의 1이요.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죠.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가지고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래.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1은 이 거리보다 더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겠죠? 그럼 최대값은 언제 생길까요?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그러면 예? 최대값은 2가 되죠. 그럼 최소값은 뭘 넣어야 되는데? 1 아닙니다. 이거보다 얘가 더 밑에 있어요. 꼭지점이 제일 밑에 있어요. 2분의 1을 넣습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볼게. 2번은 지금 x가 될 수 없는 값 있습니까? 1 될 수 없죠. 근데 제가 유리함수니까 정근선 한번 읽어보세요. x는 1. y는 0. 1 x 개수분의 x 개수. 그 다음에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그럼 0,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야 하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부터 5까지래요. 2가 여기 있고요. 5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언제 최대가 생겨요? 2일 때. 2일 때. 2 넣으면 얼마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5를 넣어야겠죠? 5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3 이렇게 된다. 근데 만약 여기에서 쌤이 구간을 만약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 구간 내에서 연속인가요?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까요? 최소값 보려고 했더니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고 최대값 보려고 했더니 계속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는 연속이 아니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밑에 거 해보세요. 자,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x가 될 수 없는 수가 뭐예요? 1. 1은 저 구간에 속하나요? 0부터 2까지? 속하죠? 1에서는 연속일까요? 연속이 아닐까요? 연속이 아니죠? 그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함수가 연속이고 닫힌 구간이어야 되는데 연속이 아니야. 1이 될 수가 없어. 그럼 1에서 값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얘가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아니, 얘가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그러면 얘가 최대값, 최소값 내가 구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럼 답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x 정근선 읽어보세요. 얼마? x는 1. 그 다음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겠지. 근데 구간을 0부터 2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봤는데 그럼 최소 겁나 밑으로 내려갈 거고 최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없다라고 적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2번 정의역을 먼저 좀 볼 텐데 루트 안에 음수 될 수 있습니까? 그럼 x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다. 루트 안에 0이 되게 하는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되죠? x가? 커야 되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모가 0이 될 수 없어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뭐죠? 1이요. 그러면 또 x는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정의역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잘 가다가 1에서 한번 끊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거야. 근데 내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보래. 마이너스 2부터 0은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값 안에서는 무조건 연속일 거고 그럼 이 범위 내에서도 연속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조사해야 합니다.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할까? 유리화 x 플러스 3 플러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이 돼서 없어지면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이해했나? 했나? 못 했나? 근데 왜 4를 두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1이라서 얘랑 없어지면 얘만 남은 거야. 이거 합차자 4 뭐야 2인데 2 이제 됐나?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예요? 2 그럼 마이너스 3,2가 시작점이겠네요. 마이너스 3 넣으면 2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커질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나? 자 근데 내가 마이너스 3에는 값이 있고 1에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이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뚫린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해했나요?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요 값들을 찾아주면 되니까 최대값은 얼마를 넣을까요? x에다가 0.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 최소값은 얼마 넣을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3이 되겠죠. 다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이값 정리. 자, 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 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뭐랑 만난다라는 얘기야? 함수가 근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x축이랑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x축이랑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근이라고 해요. 그럼 근을 가지려면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을 가지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럼 x축을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을 무조건 이렇게 지나게끔 그려야만 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릴 건데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는 근을 가지는 상황이 있을까? 없겠지? 그럼 내가 반대로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럼 근을 가지는 상황이 있을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얘를 통과하게 되려면 제일 작게 근을 딱 한 개만 가지게끔 하려고 해도 한 번은 지나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근이 2개가 생긴 거야. 그럼 2번 지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근이 2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근이 3개다 하면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고 3번을 지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하면 근이 적어도 1개 가질 수 있을까? 적어도 1개. 적어도 1개라 하면 이 그래프의 x축을 몇 번은 통과해라 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통과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값이 음수였어. 이렇게 음수였어. 근데 여기 값도 이렇게 음수였던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근이 생길까요? 그럼 음수랑 음수 이렇게 사이에는 근이 생기지 않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양수랑 양수 사이에는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러면 음수랑 양수 사이에 지나가야 근이 한 번은 생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범위를 쌤이 A다, 여기를 B다 이렇게 한다면 근이 있는 게 어떻게 알아볼 거냐? 식에다가 A를 넣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식에다가 B를 넣어요. 근데 2개의 부호가 어때야 한 번은 지나겠어? 달라야 돼. 그럼 2개 곱하면 무조건 어떨까? 음수. 요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와줘야 한 번은 지나겠다라는 얘기죠. 2개의 부호가 다른 거를 연결해야 x축을 한 번은 통과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FC가 K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얘를 X축이라고 해놔서 그렇지 만약 FX가 K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Y는 K랑 만나는 거를 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0이었다라고 하면 Y는 0과 만나는 상황.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상황이었다면 여기 K다라고 하면 여기랑 만나는 이런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뭐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C를 넣었는데 K가 되는 값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밑에 참고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fx가 구간 안에서 fa 넣었을 때랑 b 넣었을 때랑 부호가 달라야만 그러니까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만 그 안에 근이 한 번은 만나겠더라. 음수랑 양수랑 연결 이렇게 해도 한 번은 만나겠더라라는 거지. 적어도 한 번은. 이해했나? 그럼 많이 만나면 이 사이에 막 이래 갖고 이래 갔으면 겁나 많이 생기는 건데 얘랑 적어도 한 번은 꼭 만나는 거 아니냐고 1차였다면 제일 작은 게 1차니까 여기서 여기를 가야 하잖아 연결해가지고 연속이니까 근데 얘랑 여기 안 지나고 가는 방법이 있냐는 거지 없죠? 내가 아무리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도 한 번은 지나잖아 이해해요? 그래서 이 값이랑 달라야만 연결했을 때 0을 지나더라라는 거. 그래서 곱했을 때 음수여야 한다. 그래서 그럴 때 실근을 가진다 하는 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뭐 이러노? 컴퓨터가 맛이 갔어. 자, 그럼 푸는 방법.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실근을 가짐을 보이세요. 자, 구간이 있었어요. 1부터 2까지래요. 내가 여기를 1이다 이렇게 해보고 여기를 2다 이렇게 해볼게요. X축을 먼저 끄을 거야. 1, 2다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저 안에서 실근의 가짐을 보이래. 어떻게 풀 거냐? 일단 주어진 식 fx라고 놓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3x 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1을 넣어요.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럼 1일 때는 마이너스 2 여기에 생기더라. 그 다음에 f에다가 이제 2를 넣어요. 2 넣으면 얼마예요? 16 빼기 12 4 3 아이가? 맞잖아. 16 빼기 3, 4, 12 빼기 1 3 3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여기 위에 이렇게 찍힐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연결해서 어찌됐든 가려면 한 번은 지나겠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 F1에다가 F2를 곱했더니 음수임으로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렇게. 근데 이렇게 쓰려면 무조건 이거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지. 이거 이렇게 안 해놓고 저 상태에서 그냥 1 넣고 2 넣어갖고 이거 없이 가면 다 틀리는 겁니다. 이거 써야 돼요. 그럼 한 번 더. fx가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더래.
여기더래.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f에다가 이제 2를 넣어요. 그러면은 8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7이에요. 그럼 뭐 여기 이렇게 찍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얘가 아무리 이렇게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가더라도 한 번은 지나야 여기를 갈 수 있더라. 적어도 한 번, 두 번 지났을 수도 있고요. 한 번은 지나야 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 f-1은 양수고요. 음수고요. f2는 양수예요. 그래서 곱해서 음수이므로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때 거 한번 해보세요. 자, 풀 내용은 여기 적혀 있죠? 적혀 있는 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하세요. 자, fx를 이렇게 놓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때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서술형에 내겠죠? 서술형에. 서술형에 안 내도 돼. 서술형에 어떻게 안 내냐? 잘 들어봐. 1번. 다음 중 실근을 갖는 구간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1, 2. 2번. 2, 3. 4번. 3번이죠? 3번. 뭐 1, 2, 4번 0, 5 5번 마 2, 마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넣어봐야 되게끔 그러니까 10번을 계산해야 되게끔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그 객관식 유형이고요. 서술형 쓰려면 저렇게 써야 되고요. 이렇게 밑에 거 계속 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자, 1번. fx를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라고 놓습니다. 그럼 f0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 그럼 f의 2는 얼마인가요? 7? 그럼 f0이랑 f2랑 곱하면은 음수인가요? 양수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2번 fx가 x4제곱 플러스 x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f1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f3은 얼마인가요? 81. 어? 82 이렇게 되죠. 그럼 F1이랑 F3이랑 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F-1이랑 F1이랑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더래. 그럼 F-1하고 F1하고 곱했더니 음수래. 그럼 이 두 개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근데 F-1하고 F2하고는 또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임마랑 같은 상황이다, 얘가. 같은 놈이고. 얘랑도 부호가 같으면 F1하고 F2하고 곱하면 음수가 양수가. 음수지? 생각해봐. 얘가 플러스야. 그럼 얘도 무조건 플러스지? 얘 그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야. 근데 얘는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야. 이 둘이 부호가 어때요? 달라요. 만약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고요. 얘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얘는 얘랑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플러스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죠. 음수가 됩니다. 이해하셨나? 그럼 생각을 해봐. 구간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얘랑 나온 값을 곱했는데 음수래. 그럼 이 사이에 한 번은 여기를 통과했다는 거 아이가? 이해했나?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도 음수래. 그러면 이 사이에서도 한 번은 통과를 했겠네. 이해했어요? 그럼 적어도 몇 개 생겨요? 끈이? 2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를 무조건 음수면 적어도 1개니까
그냥 n을 1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세세하게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까지 챙기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미분계수 이제 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놓는 순간 큰일 난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합니다. 기울기라는 얘기를 할 건데 기울기 어떻게 구하나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근데 이제 증가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얘를 기울기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해요.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수2에서는 얘를 평균 변화율이다. 기울기가 그러면 기울기 이꼴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여기까지는 알아먹겠지? 그래서 이제 뭐 처음 보는 모양들이 나오는데 x 변화량, 그러니까 x 증가량이라고 하죠. 증가량, 변화량 모두 통틀어서 델타라고 표현할 겁니다. 델타 x 분의 델타 y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 이꼴 평균 변화율인데 얘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면 상관없는 거네. 여기까지도 알아듣겠죠? 그래서 얘를 잡아 기울기 한번 직접 구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 구해볼게. 여기 값을 쌤이 a다. 그 다음에 여기 값을 쌤이 b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함수가 fx다 라고 한다면 여기 값은 f의 a가 되겠죠. a 넣은 값. 그 다음 여기 값은 f의 b가 되겠죠. 이해하셨나? 그럼 x 증가량 구해보겠습니다. 이거의 기울기 x 증가량 b-a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f b-f의 a 맞습니까? 그럼 결국 얘는 또 b-a분의 b-f의 a다 라고 쓸 수도 있겠네. 이렇게 안 나와요. 이제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1-3에다가 f1 빼기 f3 이거 보고 뭔 줄 알아야 되냐면 x값이 1에서 3만큼 증가할 때 그때 y값도 1에서 1 넣은 값에서 3 넣은 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 모양 보면 나가 뭔 거 알아야 된다고 이제. 뭐 말하는 거다 얘가. 기울기 말하는 거다라고 이 모양 보고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보자. 이제 얘를 또 다르게 해볼게. 그럼 x 증가량이 쌤이 델타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지? 델타. 그럼 봐봐. 이게 x가 늘어난 양이니까 얘를 델타 x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b는 잘 봐. 지금 잘 봐야 돼. b는 a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예요? a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b가 나와? 델타 x만큼 더해야 b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b가요. 뭐라고요? a 더하기 델타 x래요. 그거를 대신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델타 x 맞나? 마이너스 a 분의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맞나요?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 a는 어떻게 돼? 계산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델타 x만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뭔 얘기할 거냐. 이것만 보고 뭔거 알아야 돼? 기울기인 거 알아야 돼. 근데 매번 델타 X라고 쓰기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야. H라고 표기하기로 합니다. 이거 보면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기울기인 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 같아야 되고요. 여기 같아야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연결 뭘로 하나요? 이 중에 뭐 하나라도 틀린다면 그거 기울기 아닙니다. 이 모양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앞으로 계속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이더라 해서 이거 한 번만 더 쓸게요. F에다가 A 플러스 H,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F의 A입니다. 분모는 그대로 H. 이거 모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알려주고 기울기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이런 말 없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도 잘 안 합니다. B-A에다가 FB-FA. 그 다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모양을 보고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기울기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됐나요? 근데 이때까지 극한만 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걸 하고 앉았느냐? 갑자기 왜 이런 걸 하고 앉았느냐? 미분계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수투 과목은 주로 뭐 하는 과목이죠? 뭐 배우지 여기서? 미분하고 적분 배웁니다. 미분, 적분 배워요. 미분, 적분 배웠는데 이때까지 미분, 적분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야. 이제 하려고 그래. 그럼 1, 2단원이 내가 이 미분, 적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지. 근데 기하학적 의미라는 거 알아? 기하학적 의미. 이게 뭔 뜻인지 알아? 아무도 모르는군요. 도형을 수학에서의 도형을 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 그렸을 때 의미가 뭐냐, 이건 거야. 그럼 얘는 기하학적 의미로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 이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네. 이게 기하학적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나요? 근데 이제 미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 접선의 기울기다. 접한다라는 얘기에서 왔겠네? 접한다가 뭐지? 얘기했는데 접한다는 어떻게 만나는 건가요? 접한다. 자, 원에 접하는 선을 그어보세요. 어떻게 그으면 됩니까? 1번, 2번, 3번. 몇 번? 2번. 어떻게 만난 건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2차 함수 했잖아요. 2차 함수 할 때, 그럼 2차 함수 갑시다. 자, 2차 함수 할 때 접한다 어떻게 그립니까? 한 개요. 한 개 뭐라고? 실근 한 개요. 좋아, 아주 좋아. 실근 한 개요. 어떻게 만난 건가요? 한 점. 한 점에서 만났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접선이라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접선을 그어볼게요. 겁나 많이 그을 수 있는데요. 하나만 딱 그어볼게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끔 이렇게 하면 얘가 접선인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의 함수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접하는 선을 그을 수 있어요. 곡선이면 다 그을 수 있어요. 뭐 앞으로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요 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미분이라고. 적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적분도 기하학적 의미를 알려드릴 건데 일단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럼 봐봐. 1, 2단원에서 배운 게 뭐야? 극한을 배웠어. 극한을 써먹으라고 좋겠지. 어떻게 극한을 써먹을 거냐면
기울기는 기울기니까 F의 A 플러스 H에다가 F의 A에다가 H 이거 그대로 쓸 건데요. 접선의 기울기니까요. 얘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요. 극한으로 보낼 거예요. 뭐 어디로 간다 하지? 뭐 1로 갈 때 이렇게 한다면 1로 갈 때라고 한다면 여기 X값이 1이에요. 1이에요. 그럼 이 점에 접하는 이 점에서 접하게끔 이렇게 기울기를 아니 뭐냐 말이 안 나온다. 이거 뭐지? 직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어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이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극한을 배운 이유가 이때까지 이거 하려고 배운 겁니다. 미분하려고요. 네. 아유. 내용이 겁나 많죠? 이유진 오늘 안 와가지고 눈물 흘릴 거다. 그래서 얘도 그러면 이름이 있겠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얘의 이름을 쟤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잖아. 얘는 순간 변화율이다. 또는 지금 진짜 너무 중요하다. 이거 시험 서술형에 무조건 나옵니다. 미분계수입니다. 이거 진짜 안 나오면 나 선생님 그만둘게. 무조건 나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구하세요 라고 해서 나중에 알려줄 건데 미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다. 이걸 미분해라 라고 해요. 미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차수를 낮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차수를 낮출 건데 얘가 몇 차예요? 그럼 한 개 낮출 거야. 그럼 몇 차가 돼야 될까? 그럼 x 3차라고 낮출 거예요. 낮추는 대신에 이 4가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 돼요. 크게요. 미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2가요. 낮추니까 몇 차가 돼야 돼요? 1차. 근데 얘가 앞으로 나와요.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6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몇 차예요? 1차. 그럼 몇 차가 돼야 돼요? 상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 x는 없어지고 숫자만 적을 건데 여기 1이었으니까 얘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얘는 낮출 게 없어요. 낮추면 없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얘가 미분이 된 상황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건 진짜 겁나 간단하게 내가 야 얘들아 중학생한테 야 이거 이용해서 내가 미분 가르쳐 줘볼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해요. 5분만 가르쳐 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개꿀이에요. 근데 이렇게 개꿀로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이거를 써가지고 이 내용을 써가지고 미분하세요 하는 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구하세요. 다음을 미분하세요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실제로 객관식은 금방 내가 알려준 그 방법 써가지고 미분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하나씩 해볼 겁니다. 근데 봐봐. 근데 한 개만 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네. 얘가 붙었잖아. 얘가 붙었잖아. 그러면 극한값이 얘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너네 근데 기울기가 무한 이런 거 본 적 있나? 그럼 여긴 뭐가 써줘야 되는데? 무한 이런 거 말고 그냥 숫자 써줘야 돼요. 숫자가 써지려면 극한값이잖아요. 극한값인데 숫자가 써져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발산 아니면 뭐죠? 수렴이요. 수렴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만나야 돼요. 뭐랑 뭐랑 같아야 돼요? 좌우가 같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 답 쓸 수 있냐고. 이것도 극한인데 이렇게 됐다고. 그럼 답 쓸 수 있냐고. 그럼 미분 가능할까요? 그래서 미분도 똑같이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이라는 내용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컴퓨터 왜 이러노? 여기
여기 보면은 요 박스 이거를 좀 표시를 하고 설명 안 해준 부분 한 가지 더 있어서 여기 우리가 fx를 미분을 하자라고 한다면 얘를 지금부터 어떻게 쓸 거냐 간단하게 f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x 얘 이름이 프라임입니다. f 프라임 x다 하면은 fx를 미분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분 계수를 구해보자. 한번 해볼게. 한번 구해보자. 자,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 두 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 fx가요. x 플러스 3이에요. 쌤이 아까 알려준 개꿀 방법에 따라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2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f'이다 라고 하기 전에 그냥 f'x부터 구해볼게요. f'x. 그럼 이거 차수 낮추면 얼마 돼요? 그럼 여기 지수가 1이었으니까 내려와서 얼마가 될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f'x는 1이 되겠네요. 그럼 f'2는 얼마가 될까요? 1이요. x에다 1 넣는 건데 넣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값이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근데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구하겠습니다. 리미트 이제 델타 x 쌤이 h다라고 했죠.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쓸 거예요. 0으로 갑니다. 0으로. 자, 그 다음에 h분의 f에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 2라고 쓸 거예요. 이해했나? 그 다음에 플러스 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얘랑 얘랑 똑같이 써야 되거든요. 2. 그러니까 2 오케이?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h 됐나요? 그러면 2 플러스 h를 넣으세요. f에다가 얼만가요? 2 플러스 h를 여기 넣으세요. h 플러스 5 2를 넣으세요. 5 그럼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5는 없어질 거고 h분의 h가 될 거잖아. 얼만가요? 이렇게 풀어야만 정답 인정. 이렇게 풀면 답점수 1점. 한 번만 더. dx가요. x의 제곱이에요. g'(x) 구해보세요. 몇 차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수가 내려오니까 2x. 근데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g'2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얼마인가요? 4입니다. 아까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것도 알려줬는데요. 이 모양 돼 있어도 fx 리미트를 뺐다. 리미트 이제 x가 여기는 2로 갑니다. x가 가면 2로 가고요. h가 가면은 0으로 가요. h가 가면 무조건 0이고요. x 값이 가면은 저기 시키는 대로 가면 돼요. 2로 가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거고요. 그 기울기니까 f에 x 넣은 거하고 f에 2 넣은 거하고 이렇게 빼면 기울기네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2를 f가 이거 g인데 그냥 합시다. x 뭐고? x를 넣어요. x를 넣으면 얼만가요? 그냥 그대로 x제곱이에요. 그대로 x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2를 넣어요. 4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x-2 이렇게 할게.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고 난 뒤에 x 플러스 2가 남겠죠? 그리고 2를 넣어요. 얼마예요? 같나요? 그러면 이건 객관식이고요. 이건 뭐다? 서술형이다.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머리가 터질 것 같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좀 지나면. 여기 그래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해가지고 뭐 나와 있는데 다 설명했던 거라서 패스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외 해가지고 있습니다. 극한값이니까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좌미분계수라고 해요. 요렇게만 금방 썼잖아. 쌤이 뒤에 걸 떼고. 근데 극한값 미분이 가능하려면 좌랑 우랑 같아야 돼요. 좌랑 우랑. 그래서 좌로 하면은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우로 하면은 우미분계수가 된다라는 거. 그건 그냥 좌랑 우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만 있는 게 아니고 좌미분계수도 있고 우미분계수도 있더라 하는 거. 천천히 해볼게. 어려우니까. 자, 1번.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했어요, 금방? 기울기를 구하세요. 1에서 3까지 변했대요. 그러면 x 증가, x 변화량, x 1이 뺍니다.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y 변화량. 그러면 y 값끼리 빼는 건데 f1이랑 f3이랑 빼는 겁니다. 그죠? 맞나요? 그럼 계산합니다. 1 마이너스 3 놔두고요. f1 얼만가요? f3은 얼만가요? 7.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빼자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돼요. 얼마?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 자, 볼게요. 자, fx가 있는데 x 값이 a에서 a-2까지 변한대요. 그럼 x 값끼리 빼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y 값끼리 빼야 되는데 y 값은 f에다 a 넣은 거고 그 다음에 f에다가 a 플러스 2 넣은 거죠. 이렇게 빼면 평균 변화율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빼면은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f에 a를 넣어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가 될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를 넣어요.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이런 상황이 되겠죠. 됐나요? 마이너스 2 아니지 a 제곱 플러스 2a에다가 a 제곱 나올 건데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에다 플러스 2a에서 마이너스 2a인데 마이너스 있어서 플러스 2a가 될 거고 맞나요? 플러스 2a 맞나요?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2a가 맞나요? 플러스 2a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4 마이너스 4 없네? 맞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4a다. 됐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가 떠야 된대? 2가 떠야 된대. 그럼 4a가 곧 마이너스 4다 이런 거지.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런 계산을 계속 해야 돼요. 이런 계산을. 그래서 다시 위로 돌아가서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자, 리미트 잘 들어요. h가 0으로 갑니다. h는 0으로 가요. h분의 f에 a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h다 이렇게 쓸 거고요. 마이너스 f에 a다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통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로 가느냐를 봐야 돼요. a로 가라며요. 그럼 그걸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아플 거야. 봐봐. 0으로 가요. h분의요. 이거를 저기 넣으라는 소리예요. 저 식에다가. 그지?
그러면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h에다가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객관식이 안 내지. 주관식이 내지. 무조건 낸다고. 이건 무조건 이 2번에다가 진짜 무조건 나온다고 적으세요 지금. 자, 그래서 리미트 이 꼴이니까 내겠죠. 낼만하다, 그지? a제곱 플러스 2ah 천천히 할게.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h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생략하고 계산하면서 가지 말고 그냥 풀로 쓰세요. 틀립니다. 계산이 너무 더러워요. 이거보다 더 더럽게 내려면 얼마든지 가능해. 이건 더러운 수준도 아니야. 이렇게 갑니다. 표정 왜 그래? 자,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합시다, 우리. 실제로 풀 때도. 그 다음에 또 없어지는 게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것도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고 2AH 하고 H제곱하고 마이너스 2H가 남아서 H 됐습니까? 뭐 할 거게? 약분. 약분하면 2A. 약분하면 H.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H가 어디로 가요? H에 0 넣어요. 얼마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밑에 거 해보세요. 자, 다음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습니다. A 값을 구하세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뭐다? 기울기 구합니다. 그럼 1이랑 4랑 빼고요. Y 값끼리 빼고요. 이런 말이죠. 그러면 X 값끼리 빼고 1 넣으면 얼마예요? 0. 4 넣으면요? 이런 상황. 그럼 마 3분의 마 12. 4다. 그러면 이게 4인데 여기에서 미분계수도 얼마다? 4다 이 얘기. 그럼 리미트 H는 무조건 어디? 0으로 갑니다. H분의 A에서라고 했으니까 F에 A 플러스 H 일치 빼고 A. 여기 더하기 빼기인데 헷갈릴 때 나올 거야 분명히. 여기는 더하기라고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나오는데 원리를 생각해보면 기울기니까 Y 값끼리 빼야 되는 거가 맞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마이너스다. 이렇게 헷갈릴 땐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H분의 A 플러스 H를 저기다가 넣으면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H가 될 거고 A 넣은 거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오케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제곱 플러스 2A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라고 쓰고 이렇게 그리고 바로 한번 해볼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나눠야 되겠죠? 2A 나눠야 되겠죠? H 나눠야 되겠죠? 마이너스 1입니다. H가 어디로 간다고? 그럼 0을 넣어요. 그럼 뭐 나와요? 2A 그럼 2A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4 그럼 2A가 얼마야? 5 그럼 A는 얼마야? 이렇게 쓰면 정답.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f'A가 1이더라.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f'A 네 글자로 뭐라고? 미분 개수. 미분 개수. 미분 개수가 1입니다. 다음을 구하세요. 미분 개수가 1이다 라는 게 뭔 말이냐면 잘 들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지금 a에서의 미분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x 자리에 지금 a가 들어가 있으니까 f의 a 플러스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a가 얼마다? 1이다. 이 얘기를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 이렇게 나올 거예요. 쌤이 말하기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여기 h라고 써야 한다고 말했거든. 분명히 이거 똑같이 써야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에 2h라고 쓴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f의 a 이걸 구하래 나보고. 똑같이 써야 한다며. 똑같이 써야 한다며. 근데 이거를 바꾸는 게 편할까? 이거를 바꾸는 게 편할까? 어찌됐든 여기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바꿔야 하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근데 이거를 바꾸는 게 편할까? 이거를 바꾸는 게 편할까? 위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봐봐. f의 a 플러스 2h가 뭐냐면 fx가 무엇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잡아 넣은 값을 이렇게 쓴 거잖아.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어요. 속에 든 거는 바꾸기 힘듭니다. 겉에 있는 게 바꾸기가 편해요. 어떻게 바꿀 거냐? 똑같기만 하면 돼. 똑같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안에 있는 건 바꾸기 힘들다 했으니까 얘를 바꿔주는 건데 똑같이 하라 했으니까 여기 뭐 쓸까? 2. 그럼 분 뭐에 2를 곱한 상황이지? 그럼 어떻게 할까? 내 마음대로 분모에 2를 곱했다. 그럼 뭐도 해야 되는데? 분자에도 2를 곱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똑같지? 여기 똑같지? 똑같아지는 순간 얘는 무조건 f'A입니다. 여기 3이어도 100이어도 똑같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똑같고요. 여기 똑같으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됐든 그냥 똑같기만 하면 돼요. 똑같기만. 여기랑 여기랑 똑같기만 하면 돼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기만 하면 돼요. 똑같나요? 똑같아요. 그럼 얘가 뭐냐면요. f'A입니다. 똑같기만 하면요. 근데 뭘 곱해야 돼? 2f'A입니다. 얘는 그러면. 이해했나요? 근데 f'A가 얼마래요? 그럼 얘는 얼마게요? 굿. 잘했어. 한 번만 더 해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a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f의 a 그 다음에 여기에 3h 어디가 달라? h 부분이 달라요. 똑같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h제곱을 바꾸는 게 편할까? 3h를 바꾸는 게 편할까? 3h를 바꾸는 게 편해요. 그럼 3h를 h제곱으로 바꿔주는 상황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 3을 뗄게, 쌤. 그럼 내가 분모에 3분의 1을 곱한 거 아이가? 맞나? 그럼 분자에도 3분의 1을 곱할게. 이렇게 한다고 헷갈리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상복구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h를 곱해요. 그럼 분모에다 h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h를 곱합니다. 그럼 이제 똑같나요, 여기? 여기는요? 똑같아요, 그죠? 그럼 얘가 뭐라고? 미분계수 f'A 그럼 얘가 얼만데? 1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만데? 3분의 1 이거 곱하면 얼마게? 뭐라고? 0 0이라며. 그럼 이거 0 아이가?
그럼 답은 뭔데? 그렇지. 0. 밑에 거 해보세요. 아, 이거 헷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써줘.